자, 보자. 네, 지금부터 나가죠. 자, 삼각함수. 자, 여러분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삼각함수랑 비슷한 단원이 뭘까? 수학에 대해서 삼각비. 맞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각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삼각비 이런 거 할 때 각도를 90도 이상으로 잘 안 봤어요. 120도, 150도 나오긴 하지만 안 봤었어. 근데 이 고2 수학에서는 각도를 이제 3232도 뭐 이런 것도 볼 겁니다. 그거 차이가. 네, 뭐 23만 5229도 뭐 이런 것도 볼 겁니다. 360도가 최대인 것 같죠? 근데 지금 만도 막 이런 것도 본다 그랬잖아, 맞지? 그럼 뭘까? 그거 뭘까? 여러 바퀴. 여러 바퀴 도는 거야.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얘들아? 그래서 얘들아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칠판 보세요. 여러분들 밑에 뭐 책 읽지 마. 제발 책 보지 마. 내가 설명할 때 책 보지 마.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줄 거면 내가 왜 내 이 자리에 있겠냐? 뭐 보지 마요. 여러분들 밑에 보지 마. 밑에 보는 건 딱 두 개더라고. 하나, 졸려. 그걸 내 눈을 피하기 위해서 책을 이렇게 보는 척, 열심히 공부하는 척. 그거 하나. 두 번째, 그냥 습관적으로 밑에 눈이 내려가요. 두 개요. 딱 두 개요. 졸리거나 딴 생각하거나. 책을 보는 거는 딱 그거예요. 내가 보라고 할 때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오늘 알아야 될 거,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한다. 두 갈식으로 시작한다, 수업을. 자, 지금 x축과 이루는 각이 얼마입니까? 30도죠. 근데 이게 30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됩니다. x축과 이루는 각이 30도지 지금, 맞지? 괜찮아? 근데 실제로 30도가 아닐 수도 있어. 360도 한 바퀴 돈 다음에 30도 더 가면 몇 도입니까? 390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10바퀴 돌았어. 3600도 이미 획득했죠, 맞죠? 3630도일 수도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괜찮아? 네. 자, 이걸 이해해야 돼요. 오늘의 목표는 이겁니다. 이게 30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네. 목표를 지정해줬고. 자, 일단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할 거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일반각이라고 돼 있지, 맞지? 네. 그러면 일반각은 뭐냐? 일반적으로 내가 표현한 거, 그 30도가 아닐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는 어떤 성질의 그 규칙을 가지는 각도인지 알아보는 게 바로 일반각입니다. 네. 그럼 자, 어쨌든 오케이. 자, 이 일반각을 공부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고 있네. 자, 개념 1번 볼게요. 개념 1에 어떤 단어들이 나오지, 여러분들? 시초선과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시초선이 뭔지 동경이 뭔지 알아야겠지, 여러분들. 맞습니까? 시초선은 뭐냐면 시작할 시자예요, 여러분들. 시작하는 선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시초선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어떤 각도가 있어. 자, 어떤 각도가 있어요. 이런 각도가 있는데 이 각에서 시작했어.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네. 여기서는 오고. 자, 여기 적당한 뭐 x. 자, 이 OX 자, 이 OX선이 있지, 맞지? 이 반직선. 맞습니까, 여러분들? 얘를 시초선이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돌아가냐? 얘가 요렇게 돌아갑니다. 요만큼 돌아갔어요. 오케이? 그러고 멈췄어. 이거를 각의 크기라고 해요. 요만큼 돌아간 걸 각의 크기라고 하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멈췄어요. 자,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 P. 자, OP. 반직선 OP 보이지, 맞지? 이 반직선 OP. 자, 이 상태를 동경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네.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났어. 이렇게. 이걸 동경이라고 할 거야. 뭐 얘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럼 동경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동경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야, 이제. 자, 이 점을 원점, 좌표 평면상에서 원점에 갖다 놓고 이 5점을. 자, 동경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물어보면, 자, 지금 동경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자, 이게 좌표 평면이에요, 여러분들. 좌표 평면은 몇 개로 나눠지지? 4개로 나눠지죠, 맞죠? 자, 요렇게 됐어, 지금 그림 상태. 지금 동경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일사분면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돌아가서 동경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동경의 위치 어디 있어요? 하면 몇 사분면? 자, 이렇게 대답해줘야 된다. 이해됐어, 얘들아? 알겠어? 네, 그럼 시초선은 항상 X축의 양의 방향 이쪽이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요것도 알아야 돼, 우리는. 자, 각이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면 플러스 방향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각이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면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계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 시계 방향이 뭐?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얘기할 거다. 이건 약속이니까 뭐 왜요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건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알겠니, 얘들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각도 이렇게 표현법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 O가 있고 여기 X, 여기 P. 자, 시초선이 5X였어요. 그 다음에 동경이 5P입니다. 여러분들 괜찮니? 자, 이 각의 크기를 재보니 60도래요. 오케이? 그럼 이 각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플러스 60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해됐어, 얘들아? 자, 얘가 이렇게 돌아가서 얘가 됐을 수도 있잖아. 요렇게 회전해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 맞죠?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300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의 크기가 60도기도 하지만 여기가 이 각의 크기는 300도기도 할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방향 잘 봐야 된다. 이쪽으로 돌아서 얘가 됐을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300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플러스 60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뭐 어려운 거 없지?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설명할 거예요. 자, OX. 자, 이렇게. (30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각의 크기가 30도인 거야, 지금. 괜찮니, 얘들아? 하지만 이 각 동경의 위치는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는 거야. 위치는 사실 여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위치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여러 개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는 30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자, 방향은 이쪽으로 정해놓자. 이쪽 방향만 설명합시다. 이쪽 방향은 설명하지 맙시다. 이쪽 방향 하나로 정해놓고 설명하자. 괜찮니? 자, 근데 얘가 한 바퀴 돌고 나서 이거일 수도 있잖아요. 한 바퀴 돌고 나서. 맞습니까? 그래서 얘 위치가 됐을 수도 있잖아. 자, 한 바퀴 돌았다.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얘는 또 두 바퀴 돌고 또 30도일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 맞습니까, 여러분들? 괜찮니? 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30도를 상관없잖아요, 몇 바퀴 돌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했죠, 맞죠? n은 자연수겠죠, 여러분들? 네, 이거 곱하기 n, 그 다음에 플러스 30도. 자, 이게 뭐냐? 이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합니다. 일반적인 식. 즉 한마디로 요 동경의 위치는 n이 어떤 값이든 간에 항상 이 위치가 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어떤 자연수든 간에 자연수만 돼요, 그 대신 n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일반각 표현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근데 내가 n이 뭐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n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n이 뭐가 된다 그랬어? 방금 얘기했잖아. 바퀴니까 뭐만 된다 그랬어요? 양수. 자연수만 된다 그랬지.
근데 책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정수.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구라쳤네. 아니야, 구라치지 않았어. 선생님은 이쪽 방향만 정해놓고 문제를 풀자라고 했죠, 맞죠? n이 정수다라는 얘기는 반대쪽도 생각하는 거예요. 잘 봐요. n이 마이너스 1이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30도니까 마이너스 300도, 330도 되는 거 맞습니까? 마이너스 330도로도 얘를 표현할 수 있잖아.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이게 일반각의 표현법이다. 이렇게. 그러면 반대 방향까지 커버 쳤네 내가. 괜찮니 얘들아? n이 정수면 됩니다. 0이어도 돼요. 0이면 한 바퀴도 안 돌고 그냥 요만큼만 간 거예요. 이렇게 30도 이렇게.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확인 1번 봅시다. 뭐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가 뭐예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확인 1번. 다음 각의 동경이 주어야 이 동그라미 나타내는 일반각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의 꼴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는데 1번 몇 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몇 도가 나와 있어? 얘들아, 졸리는 친구 또 있다. 이제 책 그만 봐. 이거 봤잖아. 몇 도가 나와 있어요? 680도. 자, 얘는 360도로 몇 바퀴 돌고 680도가 됐냐 물어보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어떻게 될 거예요? 곱하기 한 번, 두 번 돌면 720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지? 그래서 한 번 더하기. 그럼 여기서 360도만 빼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럼 뭐가 되겠어요? 320도.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보통 잘 봐. 단 n은 뭐라고 했어요? 정수 이렇게 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괜찮니? 괜찮아? 그 다음에 알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알파의 범위를 정해줬지. 알파는 이 범위에 있는 각도로 표현해달라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괜찮니, 얘들아? 자, 알파 자리에 320도 들어가는데 320도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럼 이렇게 표현하자, 이거. 그런데 얘들아, 잘 봐. 이거 정의가 중요하다. 동경 읽어봐요, 문제. 동경이 나타내는 동경 한마디로 동경의 위치가 나타내는 일반각을 표현해달라고 했어. 이 680도가 위치하는 자리가 어디냐가 궁금한 거지 내가 몇 바퀴 돌았냐가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이 680도라는 이 위치가 궁금한 거야, 나는. 근데 얘가 몇 바퀴 돈지 난 궁금하지 않아. 한 바퀴 돌아서 남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알파가 이 남는 위치가 어딘지, 시초선으로부터의 각도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각의 표현법은 680도도 그냥 이 위치가 두 바퀴 돌고 요만큼 가던 세 바퀴 돌도 요만큼 가던 어쨌든 680도랑 위치가 똑같아질 거거든. 지금 내가 한 바퀴 얘는 당연히 한 바퀴 돌고 320도 간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두 바퀴 돌고 320도 더 가던 100바퀴 돌고 320도 더 가던 어쨌든 위치는 얘랑 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그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이 단원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 일반각의 표현법은 n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320도. 자, 얘가 정답이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괜찮아? 자, 2번 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이너스. 이번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네. 뭐라고 돼 있지? 이렇게 돼 있네. 괜찮니, 얘들아? 마이너스 520도. 이렇게.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얘 위치만 궁금한 거야. 알겠어요, 얘들아? 네. 자, 360도로 더하세요. 쭉 계속. 자, 얘랑 얘한테 320도를 더했어. 여전히 마이너스죠, 맞죠? 플러스가 나올 때까지 계속 더해. 한 번 더 더하자. 한마디로 여기다 720도를 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괜찮니, 얘들아?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60도를 더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360도를 하던 360도를 하던 어차피 다시 위치는 시초선이 돼요. 시초선에서 시작했으면.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여기다가 바퀴를 계속 360도를 더하거나 계속 빼거나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얘 위치가 궁금하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얘 위치는 지금 얘 절대값이 360도를 넘어가니까 몇 사분면에 위치하는지 우리가 한 번에 빵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잖아. 맞지? 맞죠? 근데 우리는 이 사분면을 이제 얘는 0도고 얘가 90도고 그다음에 얘가 180도고 그다음에 여기가 270도고 얘가 다시 360도고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 0도에서 360도 사이의 각으로 위치를 표현한다면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인지 너무 쉽게 알 수 있잖아. 맞지? 네, 그래서 이런 각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요 사이에 있는 각으로 위치를 표현하고 싶다라는 뜻에서 일반각을 쓰는 겁니다. understand? 이해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몇 바퀴던 계속 더해주거나 빼가지고 알파가 이 값이 나올 때까지 만들면 된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오케이. 360도 한 번 더한 거 가지고는 안 되죠. 맞죠? 계속 0에서 360도 사이에 각이 안 나오니까.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한 번 더 더하자고. 그럼 720도를 더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이제 200도가 돼버리겠지. 괜찮아, 얘들아? 아, 그럼 얘는 일반각으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00도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네. 자, 여기서 제발 도 이런 거 다 안 쓰는 애들 있다. 와, 그럼 다 틀려 이제. 다 틀린다. 가계 표현 보이는데 도를 안 쓰면 맞겠어, 틀리겠어? 틀린다. 자,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시면 돼요. 옆에 답 봐봐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괜찮아? 네. 목적이 뭐라고? 알파를 이 사이에 있는 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게 목적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얘 위치를 판단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봐봐. 플러스 200도니까 이 앞에 거는 볼 필요 없어. 얘만 보면 되는 거야, 이제. 아, 이제 얘 이 각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겠지. 200도니까 어디, 요 사이에 있겠네. 여기 있겠네. 몇 사분면에 있습니까? 이렇게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목적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하는 목적, 일반각의 목적입니다. 자, 개념 3번까지 내가 설명해버렸어요. 내가 그래서.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러면 봐봐. 타긴 2번 한번 풀어보자. 개념, 방금 내가 설명하면서 개념 3번까지 설명해버린 거야. 사분면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해버렸죠, 제가. 자, 하긴 이번에 1번 보시면 410도. 자, 그래서 얘가 몇 사분면에 위치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반각으로 표현해야지 알기 쉽겠네. 맞지? 알파를 0에서 360도 사이로 만들어야겠네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얘는 360도를 빼면 한 번 빼면, 그러니까 360도를 빼거나 더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위치를 파악할 때. 알겠습니까? 네. 빼면 0에서 360도 사이의 각으로 바로 들어오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360도 곱하기 n 한 다음에 뭐로 표현할 수 있어? 빼면 뭐가 돼요, 얘는? 50도. 알파가 50도라는 걸 알아내겠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아, 얘는 거꾸로 돌던 저기 양수 방향으로 돌던 어쨌든 위치는 50도. 즉, 이 시초선, 이 지금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그냥 50도에 위치하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아, 그럼 얘가 몇 사분면이가 되지? 정답이? 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너무 쉽죠? 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2번. 마이너스 얼마라고 돼 있어요? 870도. 더하거나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더합시다. 어차피 알파로 만들어야 되니까 몇 번 더해야 돼? 2번 더하는 걸로 안 되지, 맞지? 720도니까 한 번 더 더하면 얼마입니까? 720에 360 한 번 더하면 1080 맞아? 여기다 1080 더해. 그럼 어떻게 돼? 360도 곱하기 n 한 다음에 플러스 여기다 1080도 더하면 어떻게 돼요? 계산이 안 돼, 이런 거. 얼마가 되지? 870 빼는 거랑 똑같죠? 0, 10, 210도 이렇게. 괜찮니, 얘들아? 그럼 몇 사분면이에요? 제 270도 안 넘잖아, 맞지? 제 3, 4분면.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런 식으로. 자, 넘겨봅시다. 이거 별표.
이거는 조금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그 특강 4라고 돼 있으니까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1번 뭐라고 했어요? 두 동경이 일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동경이 있습니다. 자, OP라는 동경이 있어요. 오케이? 자, 이 OP라는 동경은 그냥 여기서 시작해서 요만큼만 온 이 알파각이라고 표현.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0 플러스 알파였던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요렇게 된 애가 있고 또 베타각은 360도보다 큰 각이겠죠, 맞죠? 한 바퀴 돌았어요.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알파만큼 될 수도 있겠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두 동경이 일치한다. 이런 얘기는 알파에서 베타를 빼거나 아니면 베타에서 알파를 빼거나, 오케이? 그렇게 되면 이런 꼴이 나와요. 여기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알파 같은 애는 360도 곱하기 0 플러스 알파. 자,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괜찮니, 얘들아? 베타는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죠? 자, 알파에서 베타를 빼봐, 얘들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만 없어지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빼면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그래서 이 n은 정수 이런 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뒤에 있는 건덕지 알파가 동경의 위치랑 관련이 있잖아, 맞지? 근데 그 알파끼리 없어질 거 아니에요, 맞죠? 이 알파끼리 이렇게 없어질 거 아니야, 서로 빼면. 그럼 뭐야? 360도에 뭐만 남겠어요? 정수배만 남게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하면 알파 빼기 베타를 하던 베타 빼기 알파를 하던 360도 곱하기 n 꼴만 남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두 동경이 방향이 반대다. 괜찮습니까? 자, 어떤 상태냐?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자, 동경 하나를 이렇게 그릴게요. OP 동경 하나가 있고. 문제는 여기를 Q라고 했네. Q라고 합시다. OP. 자, 요런 상태야, 여러분들. 요런 상태. 괜찮아, 얘들아? 자, 이 각을 알파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 각을 베타라고 하자. 이렇게. 괜찮니, 얘들아? 자, 당연히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몇 도가 되겠어요? 180도 되겠네. 괜찮니? 자, 그걸 이제 일반각으로 표현법을 이제 쓸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을 할 거냐? 이렇게 할 겁니다. 알파 빼기 베타라고 할 거예요. 지금 작은 각에서 오히려 큰 각을 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입견을 버려요. 이게 작은 각이 아닐 수도 있어. 이게 몇 바퀴 더 많이 돌고 요만큼 간 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동경의 위치만 판단하는 거야.
동경의 위치가 빨간색이고 파란색이고 서로 같은 일직선상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인 상태. 알파 각이 더 큰 각일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그거는. 뒤에 건덕지 붙인 게 여기 알파고 뒤에 건덕지 붙어 있는 게 이만큼 베타의 각의 크기일 뿐이야.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빼잖아? 그럼 여전히 360도 곱하기 n. 자, 얘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어차피. 요거는 이 정수배는 몇 바퀴 도는 거니까 있으나 마나야. 근데 뺐는데 뭐가 돼야 돼? 뭐는 남아 있어야 돼. 이 뒤에. 뭐는 남아 있어야 돼. 180도 차이 나는. 무슨 말이냐? 이 얘기야. 얘가 30도면 여러분들 이 알파 자체가 예를 들면 30도면 1080도에다가 30도 더 해봅시다. 그럼 얼마입니까? 얘가 예를 들면 1080도에 30도든 1110도일 수도 있어요. 1110도. 괜찮습니까? 자, 여기가 30도였어요. 그럼 여기가 30도니까 알파는 요만큼만 합시다. 그냥 한 바퀴 안 돈 걸로 계산하자고. 그럼 얼마예요? 여러분들, 요만큼이 180도에서 30도도 하니까 얼마입니까? 210도. 자, 이렇게. 알파는 210도였던 거야. 괜찮니, 얘들아? 그래도 위치, 동경의 위치는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처럼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알파 빼기 베타 해봐. 그럼 어떻게 돼? 알파 빼기 베타 하면 210 빼면 900도 이렇게 됩니다. 알파 빼기 베타. 괜찮니, 얘들아? 자, 이 900도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도 곱하기 n이 2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180도 이렇게 남겠네. 그래서 얘는 이 n이 계속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알파, 베타가 누가 큰지 작은지 궁금하지 않다는 얘기야. 한 예를 든 거야. 내가 오히려 알파를 더 크게 한 거야. 그래서 알파가 크던 작던 어쨌든 알파 빼기 베타는 360도 곱하기 얘가 만약에 알파가 더 큰 각이었으면 알파 빼기 베타를 했으면 이게 양의 정수가 나올 거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다음에 알파가 더 작은 각이었는데 알파 빼기 베타를 했으면 얘가 음의 정수가 나올 뿐이지. 어쨌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야. 180도가 나올 거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 자, 3번은 자, 이런 거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한다. X축 대칭이다. 자, 그림 그려볼게. 자, 이거 X축 대칭이면 요런 상태가 되겠죠. 괜찮니, 얘들아? 이런 상태야. 여기가 알파야. 여기 크기가. 동경의 위치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는 요만큼이 베타입니다. 괜찮니, 얘들아? 가장 간단하게 식을 만들어야 돼. 지금까지는 그 간단하게 만드는 게 알파 빼기 베타였어요.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1번은 알파 빼기 베타가 딱 한 바퀴가 되잖아. 맞지? 360도 곱하기 n 이런 식 꼴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얘는 알파 빼기 베타니까 뒤에 건덕지가 180도 남게 항상 180도 남게 되잖아요. 맞지? 자, 졸지 마. 정찬아, 너 여기서부터 잘해야 돼.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딱 깔끔한 식이 나올까요? 깔끔한 식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는 항상 180도가 뒤에 남고 쟤는 그냥 360도 곱하기 n 하고 끝나는 애잖아. 맞지? 얘는 깔끔한 거야. 얘도 마찬가지. 1번처럼 360도 곱하기 n만 남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얘를 쓰죠. 아까는 뺐잖아. 지금 이제 뭐 할 거예요? 더 할 거야. 자, 더 한다는 얘기는 자, 요 각의 크기도 알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메꾸겠다는 얘기야. 메꾸면 한 바퀴 나오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몇 바퀴 돌고 됐는지 모르니까 몇 바퀴 돈지 모르니까 그냥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더한 거.
이해됐어 얘들아? 괜찮니? 자, 그 다음에 4번 뭐가 나왔어요? y축에 대하여 대칭 봅시다. 자,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제발 졸지 마. 큐. 첫 시간 졸면 진짜 다 작살난다. P.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y축 대칭. 괜찮니 얘들아? 자, 알파 표시해봐. 동경의 위치는 여기, 얘가 여기 있고. 자, 얘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반대편도 알파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지, 맞지? 얘도 깔끔하게 표현하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4번 같은 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번에는 360도 곱하기 n. 자,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있어? 딱 두 개 더하면 한 반바퀴가 채워지죠, 맞죠? 그럼 뒤에 건덕지가 뭐가 남아 있어야 돼? 180도가 남겠구나. 이렇게 이제 식 세워서 풀면 되는 거예요. y축 대칭이다라고 한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자, 마지막 5번 좀 어려워하더라. 5번 별표. 자, 5번 별표 y. 자, 얘는 y축 대칭이야. 자, 이번에는 5번. y는 x의 대칭일 때 봅시다. y는 x. 자, y는 x부터 그려놓을게요. 그러니까 y는 x. 기울기가 1이면서 0,0 지나는 이거 되게 항등함수, 이거 되게 중요한 함수다, 여러분들. 항등함수 기억나요? 항등함수 뭐야? 넣은 걸 넣은. 맞아요.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그래서 세상에서 항등함수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y는 x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항등함수. 방금 내가 얘기한 거 오류다.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 항등함수는 y는 x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정의역을 마이너스 0, 1 이렇게만 설정한다면 y는 x 세제곱도 항등함수 될 수 있습니다. 1 넣으면 1 나오고 0 넣으면 0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정의역이 모든 실수일 때는 항등함수는 얘밖에 없어요. 이해됐어요, 얘들아? 오케이. 자, 이거의 대칭일 때. 자, 그래서 OQ. Q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의 대칭이면 한 요 정도 되겠네. 이게 OP. 네,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자, 요만큼이 알파예요. 알파고. 자, 요만큼이 베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요각이랑 같다라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맞지? 자, 이거는 이제 두 개 또 할 거야, 여러분들.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뒤에 건덕지가 이제 두 개 더하면 90도가 되겠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몇 바퀴 돈지는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합치면 이 파란색 각이랑 빨간색 각을 합치면 딱 요 각이 채워지잖아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몇 바퀴 돌고 채워졌는지는 난 모르겠어. 어쨌든 뒤에 건덕지는 90도가 된다. 뒤에 건덕지가 뭐가 되냐가 중요합니다. 1, 2, 3, 4, 5번.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거 기억하시고. 자, 오케이. 대표형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네, 이거는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지우고 1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세타가 이사분면 제 이사분면 각일 때 밑줄 넣어놔요. 자, 얘는 몇 사분면 각이냐 이거 물어본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가 바로 1번에 나왔네. 자, 어떻게 틀리냐? 이렇게 틀립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들, 자, 칠판. 자, 세타가 이사분면 각이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세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다가 틀려요. 이사분면 각이니까 이렇게. 맞지? 자, 그래서 나누기
근데 나는 3분의 세타가 궁금한 거야. 나누기 3 하면 얘는 뭐가 됩니까? 30도. 자, 이 나누기 3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네. 그래서 답을 뭐라고 할 거야? 제 1사분면 이렇게 하겠죠. 맞지? 근데 답 봐봐. 이렇게 해서 다 틀린다고. 답 몇 개예요? 졸라 많죠? 이렇게 해서 틀린다는 얘기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방금 내가 수업한 것 다 작살나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이제 각은 크기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고?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맞죠? 자, 이 세타가 2사분면 각일 때라고 얘기하는 순간 내가 이 각이 딱 이 사이에 있는 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세타는 몇 바퀴 돌고 2사분면에 들어온지 모른단 말이야, 나는. 이해됐습니까? 뭐 2000도를 넘을 수도 있어요, 세타는. 뭐 10,000도를 넘을 수도 있고 모릅니다, 나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떠한 상황을 내가 정해놓고 푸는 것밖에 안 돼,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뭘 배운 거예요, 오늘? 세 글자. 일반각을 그래서 배운 거야, 일반각.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자, 세타는 이 범위 안에 들어왔잖아요, 맞죠? 2사분면 각에 위치하고 있잖아. 그럼 얘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이렇게. 이거보다는 클 거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는 작다. 요 사이에 들어왔을 거예요. 몰라, 나는. 몇 바퀴 돌고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 3분의 세타는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여기다 3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또 3 나누면 30도 이렇게 되겠네. 자, 이것도 3 나누면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얘는 60도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 n 값에 따라서 몇 사분면인지 달라집니다. 근데 반복할 거야. 이제 n은 정수라는 조건이 있잖아, 맞지? 그럼 넣어봐. 1, 2, 3, 4, 5, 6 이렇게 넣어봐. 그러면 1, 2, 3 집어넣고 만약에 1일 때 몇 사분면 나오겠지, 맞지? n이 2일 때 몇 사분면 나오겠지, 맞지? 3일 때 몇 사분면 나오겠지. 근데 4 집어넣는데 다시 1일 때 몇 사분면 똑같이 나와. 이렇게 반복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중에 빠지는 사분면이 있겠죠, 맞죠? 걔를 제외시키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몇 사분면인지를 구하는 것보다 몇 사분면 각이 안 되는지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히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n에다가 1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막 이게 나는 뭐 막 정석이 막 k까지 집어넣으면서 막 이게 이거를 막 그 몇 사분면 각인지 막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정석대로 풀게 일단은. 네, 그렇게 풀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요. 자, 우리는 일반각을 120 곱하기 n이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죠?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표현하지, 맞지? 그러려면 이 n이 3의 배수가 돼야 되잖아. 일단 360도가 뭔가 나오려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또 정수니까, n이 정수니까 얘를 뭐라고 할 거냐? n을 3k라고 할 때 있을 거고. 이해됐습니까? 3으로 나누어 떨어진 정수일 때 있고, 그 다음에 또 n이 또 어떨 때 있습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 2인 경우, 맞습니까? 이게 2인 경우죠, 맞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 총 3가지로 나눠서 이제 문제를 풀 거야. 괜찮니, 얘들아? 괜찮아?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요걸로 바꿔주세요. 그럼 얘는 120. 자, 이걸 때 봅시다, 여러분들. 120 곱하기 3k로 바꿔줘. 그 다음에 여기도 k는 또 정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자, 3k 자 이렇게 바꿔주고 플러스 30도 자 이렇게 되고 얘는 3분의 세타 이렇게 되고 얘도 120도 곱하기 3k 플러스 60도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거 계산하면 360도 곱하기 k 자 n 대신에 k가 들어간 것 뿐이야.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플러스 30도
3분의 파이 그다음에 얘는 360도 곱하기 k 플러스 60도 이렇게 되니까 자 얘는 의미가 없죠. 몇 바퀴 돈 거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동경의 위치는 이 뒤에 있는 건덕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맞지? 아 그럼 이렇게 자 이런 1번 상황일 때는 제 1사분면이 정답이겠네. 괜찮습니까? 자 2번을 집어넣을게요. n 대신에 3k-를 집어넣으면 얘는 360도 곱하기 k 전개하면 마이너스 120도 하니까 마이너스 120도 더하기 30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얼마죠? 90도.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k. 어떻게 돼? 얘 집어넣었어. 얘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120도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60도. 자 이렇게 되겠네. 괜찮니 얘들아? 자 이거 의미 없어. 이 k 의미 없어. 한 바퀴 더 돌려줘. 이 마이너스 90도 거슬리잖아. 맞지? 한 바퀴 더 돌려줘. 그럼 얘는 360도 곱하기 k 플러스 1 해버려. 이것도 정수니까 어차피 k 플러스 1도. 자 그러면 이 360도 더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360도 더하면 270도. 그럼 플러스 270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얘도 마찬가지. 이 뒤에 건덕지가 중요해. 야 360도 한 번 더 더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 300도. 자 그럼 270도와 300도 사이네. 맞죠? 그럼 몇 사분면입니까? 4사분면. 제4사분면 이렇게 돼.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 얘 집어넣고 이렇게 풀 거야. 근데 그게 그냥 어차피 1, 2, 3, 4, 5 집어넣는 게 낫습니다. 정찬아 왜 그래 오늘? 뭐 축구했어? 자 1 집어넣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 집어넣으면 자 1, 2, 3 집어넣어도 되지만 0, 1, 2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뭐 3개 집어넣어. 아마 3개씩 지금 보니까 딱 3개씩 나오겠구나. 이게 느껴지지 맞지? 360도 만들 때 3에 이게 3K가 되니까 3K가 된다는 얘기는 3으로 나눠지는 거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2인 거 이렇게 3개.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3개가 한 사이클이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네 그래서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0 집어넣으면 30, 60 하니까 제1 싸우면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집어넣으면 150도. 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80도. 그럼 150도와 180도 사이니까 제2 사분면. 자 n에 0 집어넣으면 제1 사분면, 1 집어넣으면 제2 사분면, 3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40 더하기 270도. 3분의 파이는 그 다음에 또 2 집어넣으면 300도. 그러니까 또 몇 사분면 여러분들 제4사분면. 이게 반복될 거야 또 집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더 낫겠지 정석으로 푸는 거보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얘는 유제 2번도 한번 풀어보시죠. 얘랑 좀 비교해 주기 위해서. 자, 유제 2번. 자, 이 세타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세타가 각이다. 자, 그때 세타는 몇 사분면 각인가? 자, 책 보지 말라 그랬지 내가. 자, 세타는 몇 사분면 각인가? 라고 했어요. 자, 이 세타가 3사분면 각이다 라는 얘기는 일반각으로 표현해 줘야 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사분면이 180도에서 270도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180도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 자 근데 나는 세타가 몇 사분면 각인지 궁금하니까 나누기 2를 할게요. 양각변에 괜찮니? 자 얘는 어떻게 돼? 그럼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이렇게 되겠네. 얘는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135도. 자 이렇게 되겠네. 자 얘는 얘는 정답이 몇 개일까? 예측 가능하다. 아까는 120 곱하기 n이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360으로 만들려면 3k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3k, 3k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이렇게 했잖아 맞지? 얘는 360도로 만들려면 n을 2k 마이너스를 이렇게 하면 끝나겠네요 맞죠? 그럼 얘는 몇 사분면, 몇 개의 사분면이 정답일까요? 2개일 거야 딱 봐도.
느껴져 얘들아? 비교 가능하겠어? 자 얘도 마찬가지 0 집어넣어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n이 0이면 90도 세타 135도. 자 그럼 얘는 몇 사분면이요? 정답이 제 2사분면. 자 그다음 n이 1일 때 봅시다. n이 1이면 180 더하기 90 얼마예요? 270. 자 그다음에 또 1이면 어떻게 돼? 315도. 자 얘는 제 몇 사분면? 4사분면. 자 하나 더 해보자. 진짜인지. 자 2 집어넣어봐. 2 집어넣으면 360 더하기 90이잖아. 맞지? 아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90 이렇게 표현할게요. 더하기 계산하지 마. 네. 그 다음에 세타.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돼? 2 곱하면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135도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 얘는 한 바퀴 돈 거니까. 그러면 동경의 위치는 이 뒤에 있는 건덕지가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또 다시 제2사분면 나오면 아 그럼 제2사, 제4사, 제2사, 제4사 이렇게 반복하는 애겠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거다. 자 뒤로 넘겨봅시다. 자 이제 요거 잘해야 됩니다. 요거는 다 풀 거예요. 대표 유형이랑 유제. 자 아까 특강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봅시다. 자 오늘은 호도법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 숙제를 오늘 다 완벽히 해야 돼. 몇 개 안 되니까. 풀라요까지 다 풀어보셔야 돼. 그래야지 호도법 이해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 설명한 거 또 설명하고 호도법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끊기면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숙제를 잘 해오셔야 돼요. 이번 숙제는 전 숙제 밀려있더라도 이 숙제부터 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대표 유형 2번 봅시다.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대 얘들아. Y축 대칭 뭐 X축 대칭 뭐 이런 거 아니고 일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자 잘 봐요. 자 얘가 O고 얘가 OP면서 OQ인 거야 여러분들. 자 이게 알파면서 얘 베타인 거예요. 그럼 두 개 뺀 게 한 바퀴가 돼야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가 360도 곱하기 n 한 바퀴가 아니고 여러 바퀴가 될 수도 있겠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요걸로 푸는 거야. 일치한다. 자 그럼 보자. 4세타 빼기 세타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알파를 4세타라고 하고 베타를 세타라고 설정한 거야 내가. 자 이게 360도 곱하기 n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계산하면 얘는 3세타는 360도 곱하기 n이다. 이렇게 되겠네. 지금 뭐 구하는 거야? 세타 각의 크기를 구해라. 자 양변에 3 나누면 세타는 뭐가 돼요? 100 어떻게 되지? 자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네 이렇게 될 거고. 자 이제 끝났어. 자 단 이게 중요하지. 세타는 180에서 270도 사이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n에다가 1을 집어넣고 그래서 세타는 여러 개의 각이야. 엄청 여러 개의 각. 근데 정해줬잖아. 세타는 180도와 270도 사이에 있는 각이다 라고 정해줬어요. 그럼 n이 1이면 120도 되니까 여기 안에 안 들어가지 맞지? 안 되겠네. 자 그러면 n이 2면 어떻게 돼요? 세타는 240도가 정답이겠지. 안에 들어가. 그래서 세타는 240도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렇게 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유제 3번 봅시다. 자 유제 3번 보시면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이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 밑줄 그어놔요. 자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알파고 자 요만큼이 베타다. 자 이번에는 두 개 빼면 뒤에 건덕지가 360도 곱하기 n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180도가 남아야겠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가 된다. 자 요거를 이용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알파를 5세타 그 다음에 뭐 베타를 세타라고 합시다. 그래서 5세타 빼기 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다 라고 할 거고, 자 4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가 된다.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언더스탠 괜찮니? 양면에 4 나눠주면 세타는 어떻게 돼? 90도 곱하기 n 플러스 뭐가 돼요 여러분들? 4 나누면
45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세타 각의 크기를 구해달라고 했고 세타의 범위를 알려줄 거야. 270도보다는 크고 또 몇보다는 작다? 360도보다는 작다. 자 이거는 뭐 쉽죠. 이제 1, 2, 3, 4 집어넣으면서 이 범위 안에 들어올 때 딱 멈추면 돼. 이해됐어 얘들아? 네 이렇게. 자 1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딱 봐도. 자 2 집어넣으면 100, 이것도 안 돼. 3 집어넣으면 270. 270 더하기 45도. 계산하면 315도. 자 딱 들어오네 여기. 그래서 세타는 315도가 정답이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유제 4번. 자 유제 4번 보시면 세타 그 다음에 8세타 X축에 대하여 대칭. 자 이거 했지 여러분들. X축에 대하여 대칭. 자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는데 얘 두 개 크기가 같겠죠 여러분들. 맞지? 자 그러면 요만큼을 알파라고 했고 나는 베타를 요만큼이라고 할 거야. 그럼 두 개 합치면 한 바퀴가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각의 크기를.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360도 곱하기 n이다. 자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괜찮아?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이번에는 알파를 세타 베타를 8세타라고 한다면 세타 더하기 8세타 빼기가 아니에요. 이번엔 더하기입니다. 자 이게 360도 곱하기 n이 된다. 그럼 9세타가 360도 곱하기 n이 된다. 양변에 9 나누면 세타는 4, 9, 36 40도 곱하기 n이 된다. 이렇게 되겠다. 자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시오. 모두 동그라미. 자 그럼 n이 여러분들 n이 자 n은 정수다 여러분들. 괜찮니 여러분들? 자 그래서 n에 1 집어넣어봐. 자 n에 0 집어넣어도 됩니다. 근데 각의 크기가 어디라고 했어? 세타 0호부터 90도 사이인데 0은 안 들어가잖아요. n이 0이면 세타 0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자 근데 0은 안 되죠. 지금 범위 안에 안 들어가니까. 자 1 집어넣으면 40도 되고 2 집어넣으면 80도도 되겠네요. 그래서 40도와 80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자 유제 5번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y는 x의 대칭이다. 아까 뭐였어? y는 x의 대칭이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로 문제 풀면 돼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숙제 92쪽까지 또 흥나요. 흥나요 80쪽에 12번까지 80쪽에 12번 80쪽에 12번 연습